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번에 고전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100년 가까이 인간관계의 고전으로 남아있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자기계발서는 보통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교체되지만 이 책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서점의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 책을 쓴 데일 카네기는 엘리트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교사와 세일즈맨 등 사람을 상대하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20대 중반부터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대화와 스피치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약 2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본 뒤 1936년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 책을 출간합니다. 카네기는 인간의 반응을 읽지 못하면 먹고 살 수 없던 인물이기에 그의 문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뜨거운 현장의 언어입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1930년대 미국은 대기업과 사무직이 급증하며 조직사회가 본격화되었고 인간관계가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또 광고 산업이 태동하고 영업 마케팅 직군이 늘면서 사람들을 더욱 잘 설득하려는 갈망도 커져갔죠. 많은 담론이 사람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술에 집중하던 이 시기에 카네기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하고 비난받기 싫어하는 나약한 존재로 그리며 대중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 나약한 본성을 잊지 않는 데서부터 인간관계의 성공이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화려한 성공 지침서라기보다 경쟁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이 책이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져가는 오늘날까지 인간관계의 고전으로 남아있는 거겠죠. 그럼 카네기가 전하는 인간관계 지혜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카네기는 사람을 다룰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3가지 기본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악명 높은 갱단 두목인 알카포네조차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 공공의 은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점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선하든 사악하든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즉시 그 사람은 자신의 방어 기제를 돌리고 오히려 비난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만 키웁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네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고치려 들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거나 차라리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덜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2번째 방법은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미국 철학자 존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상대가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끔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성취를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미국 철학가 랠프 월더 웨머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3번째 방법은 상대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카네기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관계의 주인공을 나에서 상대로 옮기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정육점 주인이든 왕좌에 앉아있는 왕이든 우리는 우리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한 로마 시인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수고를 감수하라. 시간, 에너지, 이타심, 배려를 요하는 일들을 말이다. 호감을 사는 또 다른 방법은 미소입니다. 카네기는 수천 명의 회사원들에게 일주일간 매 순간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짓고 그 결과를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다가 일을 실천한 한 증권거래소 직원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얼마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제 미소를 받고 다시 제게 미소를 돌려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미소가 돈을, 매일같이 많은 돈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카네기는 미소는 말보다 빠르게 호의를 전달하고 지치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름은 사람들에게 가장 개인적이고 소중한 소리이며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사람들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방법은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뉴욕의 빵 제조사 사장은 호텔 매니저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에 집중해 대화를 이끈 덕분에 빵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빵 주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며 사람은 결코 논쟁을 통해 설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논쟁이 끝날 무렵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힌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설령 논쟁에서 이겼다 해도 남는 것은 상대의 자존심에 남은 상처와 분노뿐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논쟁하고 지지 않으려 애쓰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감정은 이미 다치고 아무리 정교한 논리도 상처 입은 자존심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상대가 틀렸다고 지적하기보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상대를 설득하려 할 때 상대가 아니요가 아니라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한번 아니요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은 더욱 방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또 상대가 더 많이 말하도록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상대가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은 설득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명령하거나 비판하거나 실망했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방식이 항상 실패로 끝나죠. 사람은 공격받는 순간 자신을 바꾸기보다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면 칭찬과 진심 어린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사람은 비로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한 건설사 직원은 자재 공장이 물건을 제때 납품할 수 없다고 버티자 공장장을 직접 찾아가 공장의 장점을 칭찬하며 함께 공장을 둘러봅니다. 납품 이야기는 끝내 꺼내지 않았지만 그 존중의 태도 앞에서 공장장은 자신이 먼저 자재를 제때 납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카네기는 잘못을 지적할 때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틀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용보다 모욕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한 사장은 금연 표지 아래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을 보고 혼내는 대신 시가를 건네며 이 시간은 밖에 나가 피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신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고백은 상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때의 지적은 공격이 아니라 함께 고쳐나가자는 제안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도 자신의 비서로 일하는 19살 조카의 실수를 꾸짖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구나, 조세핀. 하지만 하늘도 아시다시피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비하면 큰 실수도 아니란다. 더 나아가 상대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라고 권합니다. 사람은 지시를 받으면 저항하지만 질문을 받으면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고 이때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카네기는 아직 상대가 완전히 갖추지 못한 장점일지라도 이미 그가 가진 것처럼 믿어주는 태도는 상대를 그 모습에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에게 기꺼이 부응하고 싶어질 정도로 훌륭한 평판을 안겨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이 실망하는 걸 보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다. 고치거나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쉽고 부담 없는 일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카네기는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브릿지 게임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게임은 기억력과 판단력만 있으면 되고 기억력에 대한 책까지 낸 카네기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일 거라고 말해줍니다. 덕분에 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난생 처음으로 브릿지 게임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결혼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이자 동시에 가장 쉽게 망가지는 관계로 보며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도 이야기합니다. 카네기가 가장 먼저 경고하는 것은 잔소리입니다. 나폴레옹 3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마리 외제니와 결혼했지만 그녀의 숨막히는 구속과 잔소리에 매일 밤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도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아내를 피해 눈 내리는 밤에 집을 뛰쳐나갔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닌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잔소리하는 순간 결혼 생활은 투쟁이자 무덤이 된다고 카네기는 말합니다. 그는 또 결혼은 커다란 사건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기념일을 기억하는 일, 출근길에 손을 흔드는 일, 소소한 칭찬과 안부를 건네는 일처럼 사소한 일들의 연속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사소함을 무시하는 순간 사랑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부부에게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부 사이에서 사소한 칭찬과 관심, 예의를 잃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책을 통해 사회 속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관계의 성공은 나를 중심에 두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난받기 싫고 중요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고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나뿐 아니라 타인 안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전 책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새해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